코난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네요. 누군가 있더니 인성이었습니다. 인성이는 피가 거꾸로 솟을 만한 사건이 없냐며 코난에게 묻자 코난은 없다고 말해줍니다. 코난은 인성이에게 그쪽은 사건이 있냐고 되묻습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사건이 없다고 말하지만 코난은 인성이의 약점을 이용해서 인성이가 사건을 자기에게 가져오도록 만듭니다. 며칠이 지나고 코난 일행과 인성이 일행은 어떤 한 여관에서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인성이는 유명한 일행을 강원도 산소까지 끌고 온 이유를 알려줍니다. 인성이는 한 장의 사진을 꺼내들어 유명한 일행에게 보여줍니다. 그 사진 속에는 어떤 큰 낫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형태의 그림이 온천 위를 뛰어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칩니다. 인성이는 낫이 있는 동물이라면 낫쪽제비밖에 없다며 말하고 사진 속의 발밑을 잘 보라며 물이 막 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불명의 생물이 찍힌 곳은 지금 있는 여관의 노천탕이라고 합니다. 인성이는 이 사진을 찍은 기자가 같은 각도에서 찍은 사진이 있다며 사진 한 장을 더 꺼내서 비교해 보는데 정체불명의 생물은 물 위를 뛰어다니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유명한은 사진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며 말을 하는데 어떤 남성이 나타나 아날로그 카메라로 찍어놔서 조작하기 매우 어렵다며 조작이 불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성은 김정만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합니다. 알고 보니 이 기자도 자신이 직접 낫쪽제비를 찍어볼까 하고 한번 와봤다고 합니다. 이때 미란이는 무서워서 집에 가려고 하자 어떤 여성이 나타나서 걱정하지 말라며 전설 속의 요괴가 존재할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여성은 오수정이라고 해서 기자라고 합니다. 이 여자 기자는 남자 기자가 사진을 조작하지 않고 잘 찍는지 확인하러 왔다고 하네요. 이때 어떤 아이가 나타나 낫쪽제비는 있다고 자신이 봤다고 하네요. 이 아이가 낫쪽제비를 따라가려 했다가 물속에 빠져서 기절한 상태였는데 누군가 자신을 복도까지 데려다 줬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아이는 분명 낫쪽제비가 구해줬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여관 주인이면서도 남자아이의 엄마가 나타나 생일 파티 준비는 다 했냐고 묻자 아이는 지금 가서 하겠다며 가버립니다. 그 후 미란이와 가영이는 남자 기자를 보고 여관 주인과 아는 사이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남자 기자는 중학교 동창이라고 말합니다. 여관 주인은 요즘 들어 낫쪽제비 때문에 손님들이 노천탕에 안 들어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때 여주인의 시아버지가 등장해서 낫쪽제비 때문에 손님이 늘긴 했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갈 거라면서 역시 그 방법밖에 없다며 여주인을 쳐다보다 들어갑니다. 그 후 유명한은 여주인에게 시아버지가 말한 그 방법이 뭔지 알려줍니다. 그 방법은 사람 몸 위에 초밥을 올리는 공연을 하자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이때 여자 기자는 집안에 안 쓰는 골동품들을 팔아버리고 돈을 벌라며 여주인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창고에 안 쓰는 낫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인성이는 그 낫은 얼마나 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그 낫의 날은 60cm 정도가 된다고 하고 막대기 부분은 자신의 키랑 비슷하다고 말해줍니다. 코난과 인성이는 그 낫이 사진에 찍혀 있던 낫이 아니냐며 의심을 하게 되고 유명한은 그 낫이 있는 창고로 안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주인은 노천탕의 바로 옆이라며 안내를 해줍니다. 창고에 도착한 사람들은 낫이 보이지 않자 다같이 낫을 찾기 시작합니다. 남자 기자가 낫을 찾고 다같이 낫을 구경하는 순간 갑자기 창고에 있던 전구가 나가게 되면서 주변은 어두워지고 인성이는 팔에 상처가 나고 유명한은 손등에 상처가 나고 마지막으로 여자 기자는 얼굴에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순식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지금 이 상황이 낫쪽제비가 했다고 생각하고 있네요. 이후 경찰을 부르고 다친 세 사람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이때 경찰들이 왔다며 여주인이 말하는 순간 정영일 반장이 나타나 인사를 하고 낫쪽제비 창고를 조사하기로 합니다. 이후 여주인은 자기 아들에게 생일 파티 준비는 다 했냐고 물어보자
아이는 아직 다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미란이와 가영이는 생일 파티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하네요. 이후 정영일 반장이 나타나 낫에서는 혈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인성이는 바닥에 떨어진 파편 조각을 전부 조사해봤냐고 묻자 정영일 반장은 떨어진 파편 조각을 전구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서까지 전부 조사해봤는데 혈액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영일 반장은 이상한 점이 하나 더 있다고 말합니다. 그 이상한 점은 바닥에 껌이 붙어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펑 하고 탁 하는 소리가 나더니 미란이와 가영이가 소리를 지릅니다. 인성이와 코나는 서둘러 미란이와 가영이가 있는 방에 가서 괜찮냐고 묻는 순간 어디선가 여주인의 시아버지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여주인은 지금쯤이면 별채에 계실 거라면서 다같이 별채로 달려갑니다. 이때 여자 기자는 지름길은 없냐고 여주인에게 묻자 여주인은 노천탕 쪽으로 가는 게 빠르다고 말하고 다들 노천탕 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노천탕 쪽으로 가는 건 물 때문에 갈 수가 없어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가서 뒷문을 이용해 별채로 갔습니다. 인성이는 눈이 쌓여 있는 곳에 발자국이 없이 여기 있는 길로 간 사람은 아마 자신들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채로 들어와 코나는 문 쪽으로 불빛을 비춰보더니 문에 대각선으로 무언가 베인 것처럼 날카롭게 찢어지는 적이 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여주인의 시아버지가 낫의 가슴을 찍힌 채로 죽어 있었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코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